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등그럴문이고요. 칠복, 그럴문이라는 뜻이 있네요. 치다, 때리다. 오른쪽 등그럴문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37에서 감에서 다뤘었습니다. 뜻은 바라는 거는 이제 바소로서 뜻을 보면 일의 방법이나 방도로서 바라는 것이고 이제 곳 등이 뜻이 있네요. 곳 장소에서 이게 소하고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사람인과 등굴얼문 그리고 물수의 변형이네요. 생략형의 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중에서 수용시킴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갑자기 곧 장소라는 뜻이 됐을까요? 지딕단넷에서 설문해자를 봐도 행수야라고 해서 네이버 설명하고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서는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네요. 왼쪽 건 사람이고 요거 남은 막대기는 이제 손 hand with paw 막대기를 둔 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for the river 해서 강을 건너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영보다도 이거는 이제 걸어서 걷는 거대요. 얕은 강을. 그래서 meaning far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네이버 사전에서는 멀다는 뜻은 없었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를 보면 이제 강이 이제 떠오르죠. 물이. 그다음에 손이 있고 이제 뭔가 손에 잡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건널 때 막대기로 이제 짚으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문을 봐도 사람이 있고 손에 뭔가 잡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 점점점은 이제 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갑골문에서는 이제 물은 안 나오고 사람과 손에 막대기가만 있어요. 네이버 사전의 뜻을 보면 위태로운 모양이라고 했고 재빠른 모양, 빠른 모양 이렇게 했는데 빠르다는 뜻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진 않겠죠. 그러다 보면 돌아가지 않고 강을 건너면 아무래도 빨리 가니까 이런 뜻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런 빠르다는 뜻으로 또는 달리다는 뜻으로 이 유가 얼마나 쓰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기본 뜻인 바인데 이것이 일의 방법이나 방도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건너갈 때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건너가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삼일신고에서 쓰인 뜻은 이 곳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하고 많이 이제 달라진 의미죠. 강을 건널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곳 장소라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뜻이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뜻을 지닌 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지게호네요. 자, 뜻은 거쳐서 해서 아까 알아본 거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른 뜻은 좀 다르고 그러네요.
회의 문자로서 호와 도끼를 찍은 그곳이란 뜻이 합하여 곳을 뜻하였다고 합니다. 설문의자에는 벌목할 때 나는 소리라고 그래요, 원래가. 그래서 시경에 이르기를 벌목할 때 소소한다 해서 원래 그 소리였는데 이런 뜻으로 바뀐 것이죠. Chinese etymology에서는 벌목하는 소리라기보다도 이것은 이제 문이고 그 도끼로서 이제 문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장소를 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문은 뭐 아무데나 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에 이제 세우겠죠. 장소라고 뜻을 하게 했다는데 글쎄요, 어떤 거에 맞을까요? 이 설명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벌목하는 소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시경에 이제 근거를 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근문에도 이제 쓰인 걸로 봐서, 이 근문이 시경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이게 문을 만드는 모습이라고 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끼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근, 도끼근. 도끼근에 대해서는 생각한자 12에서 다뤘었어요. 네,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뜻은 근, 무게, 도끼 등 여러 뜻이 있고요. 도끼 모리와 도끼 자루, 머리와 자루를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을 빌어서 그 무게의 단위로 쓴다고 합니다.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서 갑골문과 근문을 보면 근문에서는 이게 잘 뚜렷하지가 않은데 갑골문에서는 이게 이제 도끼 이제 머리처럼 생겼죠. 이거는 뭐 도끼라기보다도 뭐 낚싯바늘 것처럼 생기고 그랬네요. 도끼 부에 나무 목이 붙으면 쪼갤 석이 돼요. 그냥 그 한자만 봐도 이해가 되죠. 나무를 도끼로 치는 거니까 쪼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 해오는 게 아니고 그 장작을 패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쪼개다라는 뜻이 있죠.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는 뜻, 뭐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한자죠. 차이니스 에티몰로지 봐도 나무를 쪼갠다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까 나왔던 각골문에서의 도끼 모양이 보이죠? 나무가 있어서 요 화살표가 그 날을 상징한 것 같아요. 날카로운 거. 그리고는 자루고. 그래서 도끼를 이런 식으로 낚싯바늘처럼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 석에서는 낚싯바늘 모양 도끼가 많이 나오네요. 근문의 석은 이런데 그 여기 있는 도끼 부가 도끼 근이죠. 도끼 부도 있어갖고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도끼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나무를 쪼갠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벌목할 때를 썼네요. 그렇죠? 장작 패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제 한자인 바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것은 사람이 손에 뭐 지팡이 같은 걸 짚고 강을 건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여러 가지 그런 뜻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그랬죠. 방법으로서의 바소까지는 이해돼도 나머지 여러 가지 뜻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비슷한 뜻인 이 바소가 있는데 이것은 집에 문을 지을 때 도끼로 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장소가 있어야지 하니까 그 곳이라는 뜻도 생겼고 그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런
무슨 방법파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거는 나를 말한 것 같고 요건 손잡이라고 하는데 그 곽골문에서는 이제 화살표 모양의 이렇게 구부러진 낚싯바늘 모양이었죠.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무를 써서 나무를 쪼개는 그래서 쪼갤 석이 되었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